남편의 발걸음이 닿는 곳 집 앞 편의점. 편의점에서 혼자 해결하는 저녁. 11시 넘어서 밥 먹으니까 뭐 이 시간에 밥을 먹냐라고들 하는데 아내가 라면 끓이는 냄새를 싫어한다고 야랄 해서 나가서 먹는다는 장면이 보이십니까?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된 걸까? 라면서 울고 있는 남편이 보이시냐고요?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불광입니다. 삼성전자의 퐁퐁남이 되는 일반적인 과정이라면서 거기전자 다니는 사람이 주변의 퐁퐁남들을 보고 진짜 경험을 바탕으로 적은 글인데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주변에 선배, 동기들 퐁퐁남 얘기들 들으면 정말 눈물 난다. 아니요, 저는 안 나는데요. 이선아 낙강보. 1. 퐁퐁남이 되는 과정. 결혼 후에 와이프가 갑자기 회사 생활이 너무 힘들다며 울고불고 그만두고 싶다고 시작. 내가 더 잘할게, 아이 낳는데 집중할게, 내 친구들은 맞벌이하면 불쌍하게 취급한다면서 퇴사함이라는데, 그게 정말 문제지 않습니까? 아니 땡땡전자처럼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다들 저러니까 문제라니까. K로 시작하는 그 나라 전반적으로 말이죠. 그러니까 맞벌이 비율이 낮은 거잖아. 그리고 여기 자료에 대해서 반문하지 마세요. 17년도 자료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맞아. 왜냐하면 17년도 이후로 맞벌이 산정하는 방식이 바뀌어서 18년도부터 OECD에서도 우리나라 맞벌이 비율 자료를 안 쓰고 있지 않습니까? 뭔 말하는 줄 아시겠죠? 그러니까 17년도 자료 보는 게 맞아. 그때 20%밖에 안 되는 게 진짜라니까. 그런데 지금 맞벌이 조사하면 몇 프로겠습니까? 20%도 안 되지. 그런 걸 알 수 있는 자료가 경기도 모 어린이집 등하원 일지잖아요. 18명이 있는데 4명만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1명은 육아휴직이고 나머지 14명은 어떻습니까? 전업주부였잖아. 아니, 나라에서 발행하는 자료가 평신이니까 이런 걸로 보고 유출을 해야 될 정도로 시스템이 박살나 있다니까. 참 한탄스럽지만 일단은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퐁퐁이들 이야기 해야 되니까. 그리고 저들이 일을 그만두는데 말하는 많은 핑계가 있지 않습니까? 저거 어디서 듣는지 아세요? 동탄이면 동탄 맘카페 같은 곳에서 많이 듣고, 친구들 그리고 먼저 간 선배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한테 굉장히 많이 듣는다니까. 그리고 가장 많이 써먹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그래서 나와있다시피 힘들다, 못해먹겠다 이거를 먼저 말하고, 안되면 갑자기 정신과 가가지고 약 처방받는다니까. 더 나아가면 막 자기 스스로를 아프게 해가지고 일을 그만두고. 그런 방법들은 누가 가르쳐준다고요? 먼저 결혼한 선배들, 그리고 동네 아줌마들, 친구들이 가르쳐준다니까. 이래서 나온 이론이 썩은 귤상자론이잖아요. 그리고 뭐 그만두면 내가 더 잘할게, 저것도 개소리인 게. 회사 부장들 보세요. 아침밥 얻어먹고 오는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 그리고 더 웃긴 건 뭔지 아십니까? 아침을 왜 얻어먹고 와야 되는가? 이 워딩 자체가 어이가 없잖아. 이것도 저들의 가스라이팅이에요. 전업중 오면 당연히 일찍 일어나가지고 출근하는 남편 밥 차려줘야지. 이 당연한 걸 해주기 싫으니까 차려준다고 가스라이팅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온 문장이잖아. 얻어 먹고 온다. 그냥 아침을 먹는 게 아니라 얻어 먹고 온다 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워낙 그 사람들이 밥을 안 해주니까. 이것도 진짜 문제가 많은데 일단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이제는 외벌이니까 돈 막 쓰면 안 된다고 남편 용돈 30으로 줄여버림. 그러면서 어차피 회사에서 아점저 다 주는데 돈 들어갈 일이 없지 않냐는 그럴듯한 이유로 돼. 더 웃긴 거, 그 줄인 한 달에 30만원 용돈조차 쓰는 것도 눈치 보고 써야 하고, 회사에서 나오는 복지 포인트 존재 또한 이미 맘카페 사람들에게 얘기 들어서 3월 되면 포인트 나오는 순간 와이프 쇼핑으로 포인트 없어짐. 전업주부지만 절대 식사를 차리지 않은 그 이유는 아점저 회사에서 다 주는데 왜 집에서 먹냐, 면박을 주기 때문이다 라는 게 보이십니까? 저게 동탄에서 일상이에요. 다들 저렇게 산다니까요. 어떻게? 결혼은 했지만 내 와이프가 전업주부이지만 나는 결혼하기 전보다 더 거지처럼 산다니까. 한 달에 세후 700만원씩 벌면 뭐해요? 내 인생이 거지인데 실제로 쓸 수 있는 용돈도 거지보다 못하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저런 인생 사는데 내가 돈 많이 벌면 뭐하냐고. 행복하지가 않은데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동탄, 영통, 전업주부들 하루 일과. 아침 7시에 남편이 조용히 일어나서 씻고 아이 있는 집은 아이 깨워서 챙기, 와이프는 늘어지게 자는 중. 아이 아침은 남편이 회사에서 가져온 테이크아웃인 빵이나 시리얼, 과일 등으로 남편이 차려서 대충 때우고, 남편이 애들 차량 픽업하러 나옴. 동탄에서는 엄마가 픽업 나오는 것에 대해서 엄청 말이 많은 상황. 남녀 차별이라는 얘기부터 남편이 출근하면서 애도 같이 픽업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냐는 얘기 등등. 여하튼 이때까지도 와이프는 늘어지게 자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썩은 귤. 그런 친구들을 가지고 있는 와이프는 결국에는 물들 수밖에 없다니까. 맘카페를 가입하면 이건 과학이라니까요. 저기서 좋은 정보를 얻어요. 그런 정보가 왜 거기서 돌아댕겨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회사에서 뛰어난 한 명의 사람이 몇 명을 먹이 살립니까? 수만 명을 먹이 살리는 거예요. 뛰어난 한 명이 많은 정보를 푸는 것도 똑같습니다. 보통 사람 200명 모인다고 해서 더 좋은 정보가 나오고 그러지는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뭔 말이다. 또이또이한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머리 맞대봤자 소용없다고. 안 좋은 이야기 하고 싶은데 그걸 해버리면 노딱이 돼버리니까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뭔 말인 줄 아시겠죠? 여하튼 맘카페는 악의 근원 같은 곳이란 말입니다. 남편 회사 가고 애들 어린이집이나 학교 보낸 이후에 9시 반 혹은 10시에 일어나 아침에 맘카페 접속해서 남편욕, 시댁욕 써있는 글 보면서 공감하며 인스타 보면서 내 인생 저런 남편 만나서 불쌍하다고 한타. 넌 좀
맞아야 되겠다. 이런 게 뭐 같다는 겁니다. 지 인생 좋은 남편 만나가지고 늦게 쳐 일어날 수 있는지도 모르고 오히려 한탄을 한다는 거죠. 남편 탓을 한단 말입니다. 나는 이런 형신 같은 남자를 만나서 불행하다고 더 잘 살 수 있었는데 이 남자 때문에 내 인생 망했다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애 낳아서 경력 단절됐다. 사실은 지가 원한 거지만. 그리고 애도 제대로 안 보면서 0살부터 어린이집 보내놓고 독방 육아다 뭐다 하고 남편이 살림 안 도와준다 하면서 맨날 가정주부 쓰고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에 대해서 감사함을 이런 방구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편 벌이가 시원치 않다면 뒷타마까지 까는 이 완벽한 K를 시작하는 그 나라의 퐁퐁 스토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그렇게 살고 있고요. 이 뒤로는 내용이 똑같기 때문에 더 이상 글을 읽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내용 길게 써놓은 것 뿐이고요. 그런데 댓글을 하나 읽고 갈게요. 똑같은 회사 다닌 사람이 댓글을 남겼습니다. 내 주변에는 없는데 신기하네 참. 끼리끼리 만나는 게 진짜 큰 듯 이라는데 아니 끼리끼리나뇨. 왜 같은 회사인데 니도 똑같은 회사 다니잖아. 보세요. 같은 회사 또 다른 글 보여드리겠습니다. 주위에 이런 사람들 은근히 많은. 자 여러분들 누가 거짓말하는 것 같습니까? 같은 회사인데도 다른 말을 하는 이 두 사람들. 여러분들은 누가 거짓말하는지 아시죠?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고요? 아, 누가 거짓말하는지 잘 모르겠다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오은영 리포터 결혼 지옥의 한 장면입니다. 남편을 발걸음이 닿는 곳 집 앞 편의점. 편의점에서 혼자 해결하는 저녁. 11시 넘어서 밥 먹으니까 뭐 이 시간에 밥을 먹냐라고들 하는데 아내가 라면 끓이는 냄새를 싫어한다고 야랄 해서 나가서 먹는다는 장면이 보이십니까?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된 걸까? 라면서 울고 있는 남편이 보이시냐고요. 그리고 또 다른 장면입니다. 나는 굶어도 넌 맛있는 거 먹어도 돼? 라면서 아내에게 하루 종일 맛있는 거 먹으면서 많은 돈을 쓴 것에 대해서 한탄하는 남편. 그래서 홧김에 나와서 자기도 맛있는 거 먹겠다고 달려간 곳이 편의점. 근데 먹고 싶다고 산 게 고작 삼각김밥 하나입니다. 왠 줄 아십니까? 아내가 하루 동안 쓴 돈이 53,000원이 넘었기 때문에 자기라도 아껴야 된다면서 1,500원짜리 삼각김밥 먹는 거예요. 정말 슬프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 명. 이혼 수녀의 한 장면입니다. 새벽 1시에 남편이 향한 곳은 편의점. 자정이 넘어서야 늦은 저녁을 먹는 남편. 새벽 1시에 겨우 밥을 먹고 6시에 다시 출근 준비를 해야 한다는데요. 그런데 남편은 편의점이 편하답니다. 이유는 자기가 유일하게 생각하고 쉴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집안에 있으면 숨이 막힌다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래도 극소수입니까? 이래도 내 주변에 없는데 요요상종 이런 개소리를 하실 겁니까?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 아니 이해가 안 되잖아. 도대체 남편에게 왜 저렇게 모지게 됐는지 여러분들은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까? 독박 외벌이 하느라 고생하는 남편을 위해서 더욱 보필해도 시원치 않은 판에 오히려 일을 열심히 못하게 괴롭히고 핀잔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랑 없이 결혼했기 때문입니다. 오직 남자의 경제력. 내 주변에서 가장 괜찮게 벌이를 하는 사람이라서 저 남자와 결혼했다면 그렇게 생각하면 모든 정황이 맞아떨어진다 이 말씀이죠. 기안84 웹툰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글만 보여드리겠습니다. 매일 도서실에 오는 초미. 저런 미인을 만나기 위해 공부를 했다. 감히 눈조차 마주칠 수 없던 그녀. 기생 오라비 같이 생긴 게 더럽히지 말라고 기다려줘. 다시 나타날 때까지. 시간은 흘러 나는 증명해냈다. 남자는 외모가 아니라 능력이라는 것을. 가을 로맨스의 시작. 드라이브 하면서 한참 떠들었는데 여자친구는 자고 있다. 어째서? 재미가 없나? 나와의 드라이브가 재미가 없어? 그렇다. 그녀의 불꽃은 이미 다 타버린 것이다. 이미 이논 저논과 사랑이라는 불장난을 많이 해서 탈 수 있을 만큼 타버린 것. 붙어라. 사랑을 불꽃아 활활. 왜 안 붙는 거야? 그렇다. 너무 늦게 왔던 것이다. 그녀의 성량은 그놈들이 다 쓴 거다. 내 성량은 더 이상 탈 수 없었던 이유가 그놈들에게 다 써서 그런 거다. 라는 내용이 보이십니까? 아니 보면 웃기죠? 그런데 웃으시면 안 됩니다. 님들 국내원 하면 75%의 확률로 저렇게 살 인생이야. 웃지 마세요. 이거 심각한 이야기니까. 님들 미래 75% 확률로 저렇게 산다니까. 남일 같죠? 아니라니까.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드린 거예요. 예방주사 같은 거란 말이죠.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제발 행복하게 사시라고. 여태까지 억압받으면서 사셨잖아. 나라 전체가 우리를 무시했지만 남은 인생만큼은 행복하게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여드리는 거란 말입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지는 아시겠죠? 꿈속에서 깨어날 시간입니다. 레드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